이 나라에서 3일 동안 제가 쓴 돈은 단돈 10프랑, 한국 돈으로 19,000원입니다. 빅맥 세트 한 개에 28,000원, 생수 한 병에 2,000원. 일반 여행자는 항공권을 빼고도 하루 40만원을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라를 단돈 19,000원으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예산은 6,000원. 스위스에서 생수 3병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다른 메뉴를 먹었고 대중교통도 탔고 미술관에서 피카소 작품까지 보고 왔습니다. 스위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시스템 2가지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장한 제가 과연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비교했을 때 유럽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 비싼 유럽 중에서도 제일 비싼 나라가 이 스위스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가의 거의 3배 정도 수준으로 물가가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마트 체인인데 여기서 직접 물가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마트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곳인데 500리터짜리 물 하나가 하나로 거의 2,000원 정도 합니다. 코카콜라 제로도 가격이 1.5 그러면 거의 3,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죠. 여기서 밥을 저렴하게 때우려면 이런 브리또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브리또가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10,000원. 그래서 여기서 배를 조금 덜 채우고서라도 거의 10,000원 돈 하니까 이게 진짜 싸게 먹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스위스 맥도날드가 빅맥 지수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빅맥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빅맥 얼마나 할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전드. 미디움 빅맥 세트가 14.4프랑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대충 해도 27,000원 넘게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빅맥 세트 하나 먹는 게 7,000원 정도 하니까 4배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아니 확실히 외식 물가가 훨씬 비쌉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세네요. 빅맥 세트 하나도 못 써먹는 돈이네 10프랑이. 근데 사람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한 도시는 스위스의 바젤인데요. 관광객은 바젤 카드를 통해서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합적으로 타는 거긴 한데 좀 무임승차한 기분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는데요. 시간이 7시라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뭘 먹을 엄두가 안 났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인공지능에 질문을 해봤는데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스위스에서 공유 냉장고라는 걸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 100개가 넘게 깔려 있대요. 사람들이 다 못 먹는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하는 건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를 주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침 숙소 한 10분 거리에 그 냉장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냉장고를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좀 맛있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죠? 오, 푸드 쉐어링 있습니다. 푸드 쉐어링 네트워크 안내문이 써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시작됐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오, is it okay for me? Yes. Yeah, for all. For all. Yes. Thank you. Everything is okay? Yes, this and this no. Thank For you, all. thank you. For all. You can take this. Yes. Oh, oh, When you want. Thank you. Okay. Bye bye. 착한 사람들. 보시면은 여기는 쓰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고 여기랑 여기 있는 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냉장식품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나봐요. 여기 보면은 빵이 엄청 많습니다. 대박. 빵 냄새도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이런 데 보통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것도 브리또가 있는데 26년 5월 13일까지 이건 하루 지났네요. 이 음식은. 그러면 저 빵만 가져가겠습니다. 빵을 획득했습니다. 공짜 빵. 이 빵이면은 한 끼 식사 두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빵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빵 정도가 있네요. 저기 아까 같이 있었던 아주머니도 빵 하나 가져갔어요. 좋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기분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다른 냉장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상추 하나 들어있어요. 여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완전히 빈 텅텅입니다. 세 번째 푸드 쉐어링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발 보물상자에서 맛있는 음식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게임에서 물자 퀘스트 수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이게 즐겁지. 푸드 쉐어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없네요. 오, 바게트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 상추는 어딜 가나 있네. 상추를 많이 남기시나 보다.
그러면 오늘의 푸드 쉐어링 최종 푸드는 바게트로 선정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딜 가나 그냥 이런 빵밖에 없긴 하네요. 그래도 빵이 어딥니까? 지구온난화 해소에 기여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뭐가 없을 줄 몰랐어. 일단 여기 라인강이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예쁘네. 저녁에 왔는데도 엄청 예쁘죠. 되게 아기자기하고 동화 같은 집들도 이렇게 있고 아 너무 좋다. 알프스에서 올라온 라인강을 반찬 삼아서 바게트 빵을 먹었는데요. 맛은 확실히 빡빡하네요. 오래된 빵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배고플 때 먹으면 뭔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좋고. 얍! 아 너무 좋다. 시간이 지금 거의 뭐 9시가 넘었는데 이 고즈넉한 강가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게 마음이 평화롭고 되게 좋습니다. 빵은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가져가고 있어. 빵칼. 죄송합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기부하고 간 재료들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바게트 빵은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서 꿀과 발사믹 소스를 더했고 감자는 갈아서 전을 만들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잘 마셨는데요? 구운 게 진짜 맛있네. 우리 호스텔 조식이 14프랑입니다. 10프랑으로는 조식도 못 사먹네. 어떻게 조식이 3만 원이냐고. 레전드긴 합니다, 진짜 물가가. 이렇게 먹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내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하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냉장고 음식으로 버티겠다는 첫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3일 내내 빵이랑 상추만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이튿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네요. 10시 46분이고 어디 가냐면은 바젤이 완전 신기한 게 세 나라가 접해 있는 도시거든요. 버스, 트램 이런 거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프랑스까지도 한 30분이면 가고 독일까지도 30분이면 가요. 그리고 그 세 나라가 만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곳 앞에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뭐 물류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여기는 스위스 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서 바라보면은 독일도 볼 수 있고 프랑스도 볼 수 있고. 이야, 여기가 독일,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하하하.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가 독일이랑 프랑스를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예요. 사람들이 독일이랑 프랑스를 왔다 갔다 막 건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네. 저기 강 건너에 있는 마을들은 다 프랑스 마을입니다. 뭔가 또 강 하나 건넜다고 짓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건물들도 그렇네요. 막 여름이고 그랬으면은 그냥 수영해가지고 저기 막 프랑스로 넘어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살면서 국경을 처음 와보거든요. 육로 국경을. 아, 아니구나. 아, 네, 두 번째 해외에 있는 육로 국경 두 번째로 와보는데 신기하네요. 스위스에서 10유로로 생존하기 두 번째 방법은 독일 넘어가기였습니다. 트램만 타면 갈 수 있는 옆마을인데 물가는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트램에 올랐습니다. 지금 트램에 탔는데 진짜 신기한 게 환승하거나 갈아타거나 여권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바로 독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할 거냐면 독일에서 장을 봐올 겁니다. 여긴 독일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다리를 넘어서 온 건데 이 트램을 타고 진짜 몇 분 만에 이렇게 독일로 넘어왔고, 오는 길에 국경에서 검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쯤에 경찰 아저씨 3명이 진짜 완전 멋있는 경찰 아저씨 3명이 있거든요. 트램을 타지는 않았는데 밖에서 약간 창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상한 사람들 있나 없나 막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냥 갔어요. 타지도 않고 그냥 트램 기사님한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기 내리자마자 스위스, 독일,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순간이동한 것 같아요. 스위스가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두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바로 국경 앞에 이렇게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엄청 크게. 그래서 저기 막 H&M도 있고, 여기 보면은 카라트, 뭐 아디다스, 퓨마 이렇게 막 가게들이 있는데, 그 스위스 사람들도 여기로 넘어와서 생필품뿐만 아니라 막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국경에 바로 저렇게 쇼핑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저렇게 쇼핑센터가 국경 넘자마자 바로 있는 게. 국경 넘어오니까 뭐 얼마나 넘어왔다고 지금 데이터도 먹통이 돼가지고 독일 통신사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되는 게 없네. 와, 독일 맥도날드에 왔는데 빅맥 미디엄 세트가 11유로거든요? 11유로면은 18,000원 정도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빅맥 세트가 28,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트램으로 5분 정도 거리를 두고 빅맥 가격이 10,000원이나 차이 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싸우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뭐 인도, 파키스탄만 해도 엄청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국경 검문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거의 무슨 뭐 스위스, 프랑스, 영국이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예요. 그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독일 마트 체인 중에서
중에서 제일 저렴한 마트 체인이 조금만 걸어가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장을 보려고 합니다. 리들이라고 저렴한 할인 마트 체인 같은 건데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너머에 있는 스위스 바젤은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는 독일에서는 진짜 완전히 뭐 사람들 거의 모르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집들도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마트도 저렇게 무슨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독채로 저렇게 따로 있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빵부터 싼 게, 여기는 1,500원 정도 가격에 식빵 이만큼 살 수 있어요. 제가 스위스에서는 이제 이만큼이 3,000원이었거든요 독일 지방이다 보니까 물가가 확실히 싼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여기서 쇼핑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네. 스위스 마트에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콜라, 과일, 물 전부 스위스의 반값인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이틀 식량을 여기서 최대한 쓸어 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5.1프랑입니다 4.9프랑은 어디다 썼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프랑이면은 오늘 환율 기준으로는 5.58유로거든요 여기서 5.58유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꽉 채워서 최대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야지 잘 샀다는 칭찬이 들을까 고민이네.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떻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과일, 파스타, 베이컨까지 야무지게 담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야무지게 다 담았거든요. 근데 0.11유로가 나와가지고 0.3유로가 부족해 지금. 이게 뭐 하나 안 담긴 또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5유로 이렇게 맞춰보면 0.85유로 이거 어땠을까, 너무 아깝잖아요. 한 끼를 굶어야 하나 생각하던 와중에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독일마트 앞에는 돈 복사 기계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아니 이게 뭐냐면은 보증금 반환기거든요. 독일은 모든 캔이나 병이나 페트병에 0.25유로씩 보증금이 붙는데, 저기다가 넣으면은 마트 할인 쿠폰을 줍니다.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마트 할인 쿠폰 받으면 되겠다. 병 주우러 가자. 병 병 2개만 찾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녔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는 널렸는데 정작 보증금이 되는 병은 없었습니다. 0.5유로 찾았습니다. 0.5유로. 여기 병이랑 캔 그려져 있는 이 마크가 있으면은 0.25유로씩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찌그러져 있거나 바코드가 가려져 있으면 또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지금 주는 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안전빵으로 두세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0.25유로인데 누가 찌그러뜨려서 버렸어요. 여기 사람들 부장가봐. 할인 쿠폰 안 받고 이거 왜 찌그러뜨려서 버리는 거야. 오 나이스. 여기 물통 있습니다. 짜잔. 과연 이거는 보증금이 없는 건데 주웠다가 다시 버리고 가기 그러니까 이 독일 사회에 기여한다 치고 일단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따 보이면 한 번에 버리겠습니다. 진짜 하다 쓰레기를 줍고 있네. 아니 베를린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던 게 어떻게 하나가 안 보이냐 진짜. 사람들이 그리고 다 찌그러뜨려서 버렸어요. 찌그러뜨려서 버릴 거면 나 좀 주지. 와 대박. 아니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또 찾았습니다. 이거 스위스에서 왔네.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니까 주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쓰레기 주웠음 청년이 되어가던 중에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진짜 멀쩡하다. 예 0.25유로 벌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진짜 되겠다. 아니 쓰레기 마을 갔다 오길 잘했네요.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거를 그 쓰레기 마을에서 배웠어요. 이집트 쓰레기 마을 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봐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보증금 환급 되는 겁니다. 멀쩡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0.25유로 벌었습니다. 아니 금방 뭐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서 쓰레기 여기저기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쓰레기를 막 버리고 사네요 사람들이. 또 누가 쓰레기 어디 안 버렸나? 와 나이스. 여기 숨어있을 줄이야. 왕건이다 왕건. 코카콜라 잭다니엘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환급되는 겁니다. 나이스. 짜잔, 여기 보면 환급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환급되겠다. 휴. 이렇게 이만큼 꽉 채울 만큼 주웠는데, 사실은 스위스에서 오거나 프랑스에서 온 제품들은 보증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보증금 바꿀 수 있는 건 몇 개 없고 그냥 쓰레기만 주운 사람 됐습니다. 더 줍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쓰레기 주우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보증금 반환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잭다니엘 주운 거 여기다가 넣으면, 그래서 0.25유로 0.25유로입니다 나이스. 0.5유로 됐어요. 0.5유로. 0.5유로 벌었습니다. 나이스. 이거 제발 됐으면 좋겠다. 제발. 안 되네. 안 되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0.5유로 벌었습니다. 쓰레기도 뭐 가득 치웠고 좋은 일 하고 돈 받는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빵 한 쪼가리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래도 번 게 어딥니까? 번 돈으로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을 다 받고 이만큼 사서 5.64유로. 근데 계란도 10개나 있고 파스타랑 페스토도 사가지고 사과랑 바나나도 샀거든요. 베이컨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오늘 하루는 완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줍기로 번 돈 덕분에 근사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식사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음식을 먹어야 돼 사람은. 훨씬 좋습니다. 식사도 마쳤고 이제 관광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하필 바젤은 미술관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입장료는 60,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쿤스트 뮤지엄이라고 피카소, 모네 뭐 이런 유명한 미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바젤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여기서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해요. 근데 엄청 좋은 게 그 수목금 5시부터 6시는 미술관이 공짜입니다. 스위스에서 제일 큰 국립미술관이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해주는 게 참 좋네요. 아, 여기 보니까 입장료가 원래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60,000원 하던데? 아 진짜 멘붕이네. 막상 들어왔는데 어디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 교양 좀 쌓고 살을걸.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나? 멋있어 보이는 사람 따라다녀야겠다.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 교양 수준에서는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봤는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 작품 완전 많아요. 무슨 뭐 모네, 고갱, 피카소 뭐 그런 형님들 그런 거 위주로 좀 구경했는데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 들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아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유럽은 이제 쿨한 게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우산을 쓰신 분도 걸어오고 계시네요. 대체로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쿨해요. 아, 비 맞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 근데 저도 비 맞는 거 좋아해가지고 비 맞고 햇빛 맞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 자연인데 또 알프스물이잖아요. 그렇게 바젤 시내를 걷다가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강에 닿았습니다. 우와,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와, 강 내려가고 있는데 다녔던 강 중에서 바라나시 강만큼 여유로운 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강가 앉아가지고 여유 즐기고 있는 게 제가 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발 한번 담가볼까? 우, 벌레가 엄청 많아. 와, 이 진짜 수영 절대 못하겠다. 진짜 세상에 제일 차가워요. 뭐야? 오리 있다, 오리. 오리 완전 귀엽죠?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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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꽉꽉. 우와, 뭐야? 스위스 국민 하고 싶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은 타락했어. 나만 빼고 저렇게 파티를 즐기다니. 강변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까 문득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바젤 대성당입니다. 지금 마침 8시 돼가지고 종도 쳐주네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성당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랍 건축물 같아요, 느낌이. 안에서 예배드리나봐요. 오르간 소리가 막 들린다. 해리포터 무슨 식물학 강의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 아니 더 멋있는 데가 있었네. 이야, 여기서 노을 보면 딱이겠는데요? 사바니카 good Good, good, nice music. to China Hina? China Hina? What is Hina? do Thailand do Me, we do Korea. Korea yeah Arabic yeah Where? Morocco. Morocco yeah good music Okay, good music, good view, smoking, drinking, Yeah. and music. Wow, real man. yeah no beer Huh? one beer Oh, me? yeah Oh, thank you. Cheers. Cheers. 저 형님 모로코에서 오신 형님이거든요. 일도 하러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맥주 셔가지고 얼떨결에 여기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기 짐이랑 이런 거 다 두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사라졌어요. 나한테 뭘 믿고 이거 짐을 갔냐? 아니 기분 좋네. 믿음 신뢰 받으니까. You believe me. 형님이랑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경치 좋은 강가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Korea 모로코 나이스. Dankeschön Brother, last cheers. Tschüss Kollege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Merci, collègue.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랑해. 형님이랑 거의 뭐 1시간 떠들다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어두워지고 해가지고 유럽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또 재밌는 형님 만나가지고 사실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형님이랑 그래도 약간 또 마음이 통하는 게 있잖아. 남자끼리 그런 또 뭔가 좀 그런 좀 막 몰라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진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택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14분이고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10시인데 근데 제가 지금 남은 돈이 한 4.9프랑밖에 없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9,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로 어떻게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구투고라는 이 어플이에요. 마감 시간에 가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랜덤 박스를 이렇게 줍니다. 음식 랜덤 박스. 네, 호스텔 바로 앞에 체육이 있는데 마침 여기 안에 있는 점포에서 올려놔가지고 이 점포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가게거든요. 10분 후에 픽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멋진 신사분이 프레첼 샌드위치 하나 사가고 계신데 7분만 있으면은 이제 저분이 사시는 거에 3분의 1 가격으로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좀 안 사갔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거 좀 많이 남아서 내가 좀 먹게. 30분대 빨리 30분대 지금 29분이거든요. 29분? 1분 남았습니다. 제발 저기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열심히 막 뭔가 사고 있는데 맛있는 거 제발 안 샀으면 좋겠어. Hello, too good to go? Ja, Yes. eine, Oh, thank you. bitte, 음, kein, no, nine. 오, 3개나 주신다. This? No? nein. Nine? 오케이. 아하, 얄짤 없구만. Thank you. 바이바이. Bye bye, ciao. 3개 받았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골라주시는데 샌드위치 하나랑 핫도그 하나 그 다음에 프레첼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앞에서 좀 제가 불쌍한 척 좀 하면은 하나 더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 칼같이 15프랑에 거의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좋은데요? 이제 호스텔로 돌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국 돈으로 9,800원에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2일 만에 전 재산 10프랑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돈 한 푼 없이 마지막 하루를 즐겨야 했습니다. 아침입니다. 파스타랑 계란이랑 물입니다. 와인잔에 기분 좋게 물 따라서 마시려고 하고 그 바젤 대학교 건물 안에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식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대학 시설이라서 그런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고 보테니컬 가든 바젤이거든요. 1589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엄청 유서 깊은 식물원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 식물원이라는 거를 진짜 어렸을 때 엄마랑 간 거 빼고는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식물에도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바타 촬영지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이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죠. 여기 올라가 볼 수도 있네. 올라갈 수 있는 건가? 합법인가? 불법이면 막아놨겠죠. 이야 어우 습해. 별건 없네요. 어우 카메라 스키찬다. 내려가야겠다. 탈출했습니다. 열대우리면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네요. 진화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진화 못했으면 아직도 저기서 나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고마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짜 식물원을 즐기고 다음 공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식물원은 취향이 하나도 안 맞고 여기 또 바젤에 동물원도 있거든요. 근데 동물원도 공공동물원이에요. 사람들이 피크닉 겸 동물 구경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한다고 하길래 저도 가가지고 동물 좀 구경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동물원 입고 왔거든요. 진짜 지금 개 맛있겠다. 미쳤네 진짜. 하지만 저는 제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도시락 잔뜩 싸왔거든요. 저 소세지 하나에 한 10,000원 넘을 거 아니에요. 슬프다. 아니야 슬프지 않아. 10유로 여행도 즐겁게 즐길 수 있어. 아니야 난 돈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소세지 따위에 굴복하지 않아. 저기 동물원 입구에서 도착했습니다. 무슨 주라기 공원처럼 돼 있네요. 귀엽다. 주라기 공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이씨 문도 이거 수동이야. 자동이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그거네. 야생동물원인가봐요. 동물들을 야생으로 풀어놨나? 뭔가 느낌이 그런데요? 스위스라면 동물을 야생으로 풀어놓지 않았을까요? 무슨 동물이 있을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식물원보다 더 식물원 같은데요? 완전 평화로워요. 저기 무슨 새들도 있고 꽉꽉 꽉꽉. 여기서 밥 먹으면 밥맛 좀 나겠는데요? 늑대가 있어. 늑대. 레전드. 완전 큰 물소가 있어요. 귀여운 기니피그도 있네요. 조회 영역입니다. 조회 영역. 염소 먹방 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 미안해. 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였구나. 드디어 동물원까지 다 왔습니다. 뭔가 큰 동물이 있지는 않은데 막 기린, 사자, 호랑이 이런 거는 있지 않았는데 사실 뭐 그런 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공원이 저렇게 있고 공짜라서 애기들도 막 재밌게 와서 놀고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동물원에서 지금 걸어 나왔는데 여기 산책로가 나왔습니다. 엄청 좋네요. 사람들 완전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고 하늘도 엄청 맑고 여기서 햇빛 맞으면서 도시락 사왔거든요. 도시락이라고 하기엔 부실하지만은 도시락 반 정도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로. 어저께 투구투고에서 받은 빵이랑 첫날에 산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점심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풀 초록색 많은 곳에 앉아가지고 햇빛 잔뜩 맞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나. 어제 계란도 쪘거든요. 그 계란도 찐 거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피크닉을 마치고 다시 강가를 산책했는데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형님 또 만났어. Yeah. Ça va? It's good. 굿. 오, 땡큐. 마이 브라더. 바이바이. 형님 또 만났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을 또 만났어요. 하이. Television, no? 텔레비전. Yeah, hello. 코리아 텔레비전. Hello, Hey. South Korea. Very good. South Korea television. You from here? No, from where? Germany. Germany. 그렇게 강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생긴 인연들, 아름다운 풍경들과 거리. 이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건 전부 공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유로만 써도 이렇게 평화롭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10유로 여행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고 강가에서 좀 멍 좀 때리고 생각 좀 하다가 바젤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이 박물관도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는 입장이 무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정이었던 역사박물관까지 무료 관람을 마치고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동안 10프랑으로 스위스 여행하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세계여행 간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돈 관련 질문이었어요. 여행을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이 꼭 여행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입장료를 내는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젤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그냥 모두에게 무료로 열려있는 그 라인 강가 있잖아요. 그 강가에서 피크닉 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저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좀 이렇게 여유도 즐겨보고 그렇게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의 삶에 묻어보는 것도 여행과 도시를 즐기는 정말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무료예요. 강에서 산책하는 것도 무료고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무료고 돈을 내고만 이 도시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여행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10유로로 3일 동안 스위스 여행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